제가 이렇게 실리콘밸리 세븐틴이라는 프로그램을 추가로 만든 것도 다 유저분들이 요청을 해서 그런 거예요. 지금 저희가 해외 대분들이 많이 보고 계시는데 작년보다 확실히 올해가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뭐 이력서 통과하고 코딩 테스트 다 갔다고 하는데 올해는 좀 가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미국의 탑 기업들이 있어서 저희한테 요청이 오셔서 저희가 이미 길라잡이도 여러 번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요청하는 분들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기회도 있고 이걸 실제로 특강을 통해서 먼저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좀 무료로도 알 수 있게 해야겠다라는 자리로 오늘 마련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Overview Breaking into Tech이라고 그냥 제목을 지었고요. 저는 마크 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Northwestern University Class of 2020고요. 그 2016년에 입학을 해서 스타트업 두 개를 만들어 파운딩을 했습니다. Perf하고 Niche라고 1학년, 2학년 때 한창 열심히 창업 활동을 했죠. 1, 2학년 때 하다가 이제 3학년 때 이제 취직을 해야 됐다라는 현실의 벽을 와닿아 주니어 이어 때 마이크로소프트 인턴십을 받고 그리고 거기서 리턴 오퍼를 얻어서 어, 윈도우 스큐리티 엔지니어링 그룹에서 1년 정도 취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페이스 오브 워크가 조금 느려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 내에서 이직을 한번 했는데요. Azure Core에서 새로 만드는 팀이 있다고 들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first hire로 들어가서 팀 빌드업도 도와주고 좋은 경험도 많이 했고 지금은 이제 두 개의 프로젝트에서 테크리더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사실 굉장히 간단해요. CS 리크루팅 로드맵이라고 하는데 이게 따라하는 게 어렵지 그 로드맵 자체가 어렵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나열된 순서가 이제 가장 이제 중요도예요. 그리고 얼마나 일찍 준비를 시작을 해야 될지 그래가지고 잘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레즈메 빌딩 앤 라이팅인데요. build your resume 할 때 프로젝트를 사실 제가 하는 어디언스는 학생이라고 치면 프로젝트를 중심적으로 봐요. 사실 학생들한테 이제 기업 워크 익스피리언스를 바라는 건 너무 너무한 거니까.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를 많이 보는데 프로젝트를 일단 무슨 프로젝트를 넣어야 되느냐 하기보단 무슨 프로젝트 안 넣어야 되느냐가 가장 많아요. 일단 수업 때 했던 프로젝트는 넣으시고요. 프로젝트 안 했던 데에서 거짓말을 하시지 말지 바랍니다. 이게 너무 쉽게 티가 나요. 그래가지고 사실 이제 유니버시티 리크루팅은 특히 학생 이제 수업에서 했던 프로젝트 넣으면 저희가 이제 유니버시티 리크루트 인터뷰로 이제 그 학교에서 인터뷰 학생들을 계속 보거든요. 한 며칠 동안. 그러면 이제 보이는 거예요. 똑같은 애가 똑같은 프로젝트를 계속 해오네. 그러면 이제 아는 거죠. 아, 이거 그냥 수업에서 했던 프로젝트이구나.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했던 프로젝트가 왜 안 좋냐? 그러면 이제 저희는 프로젝트를 볼 때, 이 문제를 잘 풀었는지 봐요. 그리고 테크니컬 디피컬티가 굉장히 높은지, 안 높아도 되지만, 사실 문제를 잘 solve 할 수 있냐, 거기를 중점적으로 보기 때문에 수업에서 알려준 거면 문제점을 자기가 파악하고 풀었다는 그런 개념이 없어서. 그래가지고 프로젝트를 만들 때는 어떤 프로젝트를 해야 돼요로 물으면 사실 저는 이제 스탠더드 프로젝트 같은 거를 막 템플릿을 주진 않아요. 사실 그러면 이제 끝내고 그냥 배우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분들한테 항상 이제 문제점을 찾아라. 서브하고 싶은 문제점을 찾아라. 자기 거든 남의 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야 이제 프로젝트 끝내더라고요. 그리고 끝내고 이제 프로젝트 끝내면 가장 중요한 게 스토리예요. 그래서 그 스토리를 가지고 인터뷰한테 가서 나는 이런 스토리가 있었고 이런 면을 배웠고 그걸 이제 인터뷰랑 같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그게 가장 중요한 거. 좋은 프로젝트 익스피리언스는 이제 조금 바가 높은 것들이에요. 사실 이렇게 빡세게 안 해도 돼요. 이제 오픈 소스 컨트리뷰션 당연히 좋죠. 오픈 소스라는 거는 이제 엄청나게 큰 코드 베이스에 그걸 그 문제점을 파악은 됐고 문제점을 이해하고 솔루션을 바로 넣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스킬이에요. 신입분들한테는 조금 버거울 수 있어요. 하지만 그만큼 신입이 했다면 너무 좋은 스킬이죠. 그리고 implementation of commonly used software tools. 여기서는 이제 무슨 뜻이냐면 이제 HTTP 서버나 레디스나 도커나 깃이나 다 이제 한 번씩은 써봤을 기술들이에요. 프레임워크고.
근데 이제 이거를 만들어 본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이 없죠. 근데 이제 펀더멘털한 툴인 것만큼 펀더멘털한 띵킹이 필요해요. 이거를 만들 때는. 예를 들면 제인고나 플래스크를 쓸 때는 내가 TCP/IP 코드를 어떻게 프로토콜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는 몰라도 되는데 사실 모르는 게 목적이고. 근데 이제 스텝 다운, 스텝 빌로우를 해가지고 그거를 이해할 수 있는 개발자면 너무나도 좋죠. 그거를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거면 내가 HTTP 서버 임플멘테이션을 끝내봤다. 그럼 이제 인터뷰어가 굉장히 흥미롭게 볼 수도 있고, 왜냐면 흔치가 않으니까. 아니면 또는 이제 모든 프로젝트의 any project with paying customers 이제 사람들이 돈을 낼 만큼 문제점을 잘 이해하고 그 문제점을 잘 solve할 수 있는 솔루션을 낸 거기 때문에 저는 사실 어, 세 번째로 갔습니다. 저는 이제 스타트업을 두 번 했기 때문에 Perfect Niche를 라는 스타트업을 만들어서 그 인터뷰 분들의 관심을 끌었죠. 나는 이제 비즈니스 니드를 파악할 줄 알고 거기서 맞는 솔루션을 찾아서 맞는 페이스, 그 커스터머가 루즈 인트레스트 하기 전에 페이스에 맞춰서 프로덕트를 런치할 수 있다라는 능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인터뷰 분들이 더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흥미를 가졌던 것 같아요. 레즈메 빌딩도 중요하지만 레즈메를 어떻게 쓰느냐 중요하죠. 사실 레즈메를 리크루터나 인터뷰어가 잘 안 봐요. 잘을 안 본다는 얘기야. 인덱스하게 보지 않아요. 한 6초? 10초? 그래가지고 임팩트풀한 거를 그 사람들이 그 look for 하는 거를 처음에 쓰지 않으면 잘 어, 좋은 결과를 얻기 힘들죠. 예를 들면 기술 포커스 디스크립션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커스터머 서비스 챗봇을 만들었다. 그러면 이제 나는 오픈AI API와 플래스크를 써서 커스터머 서비스 챗봇을 만들었어요. 이런 거는 bad description이고요. 좋은 description은 lower total call volume of customer support by whatever percentage through a customer chatbot with OpenAI. 다른 점이 slightly 있는데 뭐냐면 이제 임팩트를 먼저 쓰는 거예요. 임팩트를 쓰고 뭘 했다라고 쓰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해야 리크루터도 사실 숫자 보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고 기술적으로 잘 모르고 하니까 그리고 엔지니어도 사람들이 사실 엔지니어들이 기술에 환장할 거라고 믿는데 사실 저희가 신입을 뽑을 때 기술에 환장하지 않아요. 신입의 무슨 기술을 알고 저희가 신입들이 아는 프레임워크를 보고 저희가 그걸 보고 뽑지 않기 때문에 어, 차라리 이 사람이 좋은 비즈니스 임팩트를 가질 수 있는 어퍼튜니티를 찾았구나.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도 코딩을 통해서 이제 비즈니스들한테 돈을 벌여주는 존재니까. 그리고 이제 코딩 테스트. 이게 가장 처음이죠. 레주메를 만약 패스했다면 코딩 테스트가 그냥 오는데, 코딩 테스트는 아시다시피 니트 코드 풀면 돼요. 이거는 이제 사람도 없고 그냥 온라인으로 오는 거니까, 신입 때는 미디엄 디피컬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로우하고 미디엄 충분히 풀 수 있을 때까지. 이제 리트 코드를 어떻게 공부하냐. 그냥 리트 공부해라 그러면 이제 너무 무책임하니까. 이제 저는 이렇게 공부했어요. 저는 이제 약간 정석 시간 낭비하는 걸 싫어해가지고 사실 시간을 많이 들여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처음 봤을 때 당연히 모르죠. 그래서 한 15분, 20분 고민해보다가 이제 전혀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답지 보고 이제 어떻게 푸는지 알겠다. 그래가지고 문제의 원리를 이해한 다음에 그거를 응용을 하는 문제를 다시 한 3, 4회 한 번 다시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문제를 제대로 이해했는지 저 자신을 테스트하는 거죠. 만약 제가 답지만 보고 그만 계속 뵙겠다면 이제 소용이 없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코딩 테스트를 그렇게 연습했던 어, 이거구나. behavior 인터뷰. 이제 코딩 테스트가 끝나면 이제 실제로 인터뷰 룹에 들어가는데 사실 behavior 인터뷰를 먼저 보느냐, 테크니컬 인터뷰를 먼저 보느냐 순서가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두 가지 카인드가 있어요. behavior 인터뷰는 non-technical 인터뷰 하긴 하지만, 인터뷰 퀘션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technical experience가 들어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막, sample question을 물어보면, what was the most difficult challenge or problem you faced as a software engineer? How did you solve? 제가 가장 좋아하는 문제인데요. 어, 이제 이런 거를 앤서를 하려면 사실 코딩을 해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purely behavioral question 같은 건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저희가 프로젝트를 하거나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일을 하면서 그 인터랙션을 저희가 어떻게 풀어나갔냐를 그 이야기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좋은 프로젝트는 좋은 이야기를 만들고 좋은 이야기는 비헤이비어 인터뷰를 쉽게 만든다. 그 맥락입니다. 그래서 사실 좋은 스토리가 없으면 비헤이비어 인터뷰를 이제 지어내야 되겠죠. 뭐 사실 그러면 안 되지만 이제 이런 거는 지어내기 좀 쉬워요. 그나마. 하지만 지어내기면 이제 많은 걸 다 준비해야 되죠. 대신 이제 좋은 이야기가 있으면 좋은 경험이 있다면 어, 딱히 준비를 많이 안 해도 돼요. 그냥 몇 번 이게 보고 이런 퀘션이 나올 때는 막 첫 번째 퀘션 같은 이제 conflict with a teammate 이럴 때는 이제 어떤 이제 cooperation, collaboration 이런 같은 situation에서 나오는 consequence나 operations나 어떻게 이걸 solve했는지 물어보는 거니까 이럴 때는 내가 이런 그뭐 그룹 프로젝트를 했다든지 뭐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해봤다든지 그런 거를 얘기하면 좋겠다. 그 정도만 알고 있어도 되게 genuine하게 answer만 하면 괜찮은 것 같아요. 테크니컬 인터뷰가 가장 많이 보는데요. 이제 한 파이널 인터뷰 3번 하고 첫 번째 테크니컬 스크리닝 한번 그 합치면 이제 한 총 4번 보는 거죠. 어, 가장 많이 틀리는 게 많이 일사업하는 게 학생분들이 문제만 풀어요. 근데 이제 인터뷰어로서는 문제만 풀면 안 돼요. 왜냐면 저희 그 사람이 문제만 푸는 거면 그냥 코딩 테스트를 시켰지 제가 인터뷰를 보질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물론 문제도 맞으면 좋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생각을 커뮤니케이트 하는 거예요. Explain your thought process constantly. 왜냐면 이제 그거를 안 하면 제가 그냥 assume을 해야 돼요. 저 사람이 저런 코드를 왜 썼지? 그냥 제가 그냥 guess를 하는 거예요. 그냥 저렇게 쓰면 안 될 것 같은데 왜 썼을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인터뷰어가 그 인터뷰에 guess 코드에 대해서 guesswork를 하지 않도록 내가 이 코드를 왜 이렇게 쓰고 나는 이 프로블럼을 어떻게 보고 있고 이런 컨디션이 있고 이런 테스트 케이스가 있고 이런 에지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난 이런 코드를 쓸 것이고 계속 말을 해야 돼요. 정말 그냥 오디오가 그냥 꽉 차야 돼요.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안 해보면 모르는데 이게 그냥 문제만 풀 때는 문제만 집중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사람들이랑 얘기하면서 풀려면 문제는 사실 풀고 있어야 돼요. 풀었어야 돼. 한 15초 보고 풀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거기에 대해 정신이 사실 많이 나오는. 사실 저는 그게 어렵습니다. 원래 표현하는 게 좀 어려워서 저는 사실 그렇게 어프로치 했던 겁니다. 빨리 문제를 내 머릿속에 풀고, 어, 이제 어떻게 커뮤니케이트 하느냐. 이거는 그냥 사실, 리드 코드 준비하는 거는 가장 straightforward 하면서 가장 쉬워요. 왜냐면 이제 문제를 풀면 되고, 이제 문제를 이제 그냥 컴퍼니 패키지, 막 마이크로소프트 인터뷰가 잡혔어요. 그럼 마이크로소프트 인터뷰 패키지를 리드 코드에서 가서 다 풀어봐요. 그러면 그 중에서 한두 개는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 이 정도 테크니컬 인터뷰를 제가 이제 레주메 빌딩에서 프로젝트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프로젝트를 열심히 만들었으면 decent problem solver가 됐을 거예요, 이미. 그러면 이제 디스코드 프로블럼이 그렇게 많이 어렵지가 않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꼭 말하면 이제 안 믿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랜만에 리드코드를 가서 스냅샷을 가져왔습니다. 2018년이 제가 이제 리프팅을 했던 때인데요. 저 많이 안 풀었습니다. 사실 많이 풀 시간도 없었고요. 재미도 없었고. 그래서 한 이 서미션이 124개니까, 이게 총 124개 풀고 이제, 그러니까 한 70문제 풀었을 거예요, 아마. 70문제 풀었으면 다행이겠다. 155 서미션이니까 덜 풀었을지도 모르겠네요. 대신 이제 저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저는 이제 평소에 코딩을 많이 했어요. 대신. 이게 똑같은 2018년인데 계속 코딩을 그 2회 때 근데 이때 스타트업 2개를 하면서 이제 코딩을 많이 했던 때라서 제가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를 많이 준비를 해놨으면 이제 테크니컬 인터뷰 때 리트 코드 준비를 미니멀하게 해도 된다. 라는 거예요. 이제 CS 리크루팅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인데요. 네트워킹. 네트워킹은 진짜 한국 분들이 정말 안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네게티브 커너테이션이 있는 거고 이제 낙하산 싫어하고 이제 인맥발로 들어온 거 싫어하고 하는데 인맥도 실력입니다. 인맥이 실력입니다, 사실. 실력이 인맥을 가져주고요. 인맥도 실력이고. 어,
특히나 요즘에는 이제 코드 어플라이라고 하죠. 그냥 리크루팅 링크 보고 그냥 레주메 하나 던지고 이제 끝, 어플리케이션 끝 하면 이제 그게 코드 어플라이예요. 그리고 이제 전혀 안 먹혀요. 이런 방식을 통해서 리크루팅을 하려면 지금 수위 마켓에서는 전혀 안 통합니다. 왜냐면 이제 제가 스냅샷을 가져오려고 그랬는데 페더에서 그 software engineering jobs by year 그 트렌드가 있거든요. 매우 좋은 벨 커브예요. 무슨 뜻이냐면 2020년하고 2021년 그때 피크를 찍고 이제 지금 다운 트렌드 해가지고 그 전보다 잡이 없어진 거. 근데 문제점은 이 피크를 확 찍을 때 대학생분들이 학부생들이 이제 특히나 컴퓨터 사이언스 메이저가 엄청 많아졌어요. 그 말이 뭐냐 이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쪽에서는 서플라이는 엄청 늘었는데 디맨드가 예전만큼 줄어들었다. 그 말인즉 사람은 넘쳐났습니다. 정말 발에 치일 정도로 넘쳐났습니다라는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어떻게 디퍼런시에이트 하냐. 이건 정말 네트워킹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리크루팅을, 제가 요즘 하이어링 할 때도 사실 코드 어플리케이션까지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왜냐면 이제 리크루터를 통해서 리퍼를 했던 친구나 아니면 다른 엔지니어 분들이 리퍼를 했던 분들이 오거나 특히나 저는 이제 신입분들을 안 뽑기 때문에 스위트나 시니어분, 경력직 분들은 특히나 이제 네트워킹이 중요하기 때문에 레퍼런스가 중요하기 때문에 네트워킹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이제 네트워킹 쪽을 대부분 다 이제 한 반 정도 훑으면 이미 좋은 캔디데이트이 한 3, 4명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오퍼 주고 그냥 네고시에이트 하고 끝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네트워킹이 없으면 정말 승산이 없어요. 코드 어플리케이션으로는 그냥 내가 좋은 레주메 쓰고 얘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나는 인맥 없고 네트워킹 없이 열심히 노력해서 자수성가할 거야. 그러면 정말 힘듭니다. 세상은 노력을 알아주지 않아요. 어, 아쉽게도. 그래가지고 이거를 안 했구나. 이거를 빼먹었네요. 네트워킹보다 사실 아, 딴 거긴 한데 이걸로 사실 로드맵이 끝나요. 굉장히 간단해요. 말했다시피. 프로젝트를 잘 열심히 만들기 위해서 코딩을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레주메를 잘 리크루트하고 ATS The Resume Screening Software 거기에 걸리도록 이제 잘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코딩 테스트를 이제 리드 코드를 통해서 코딩 테스트 풀고 비헤이비어 인터뷰는 이제 프로젝트를 열심히 준비했으면 좋은 스토리가 있을 테니까 거기서 이제 데려오면 되는 거고 테크니컬 인터뷰도 비슷하고요. 프로젝트를 정말 준비를 잘하면 어차피 다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기 때문에 프로젝트 따로 해야 되는 건 네트워킹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간단해요. 열심히 코딩하시고 열심히 네트워킹하면 됩니다. 예, 쉬운데 이제 하기가 어렵죠. 적어도 마소에서는 프로세스가 이래요. 어, 인턴 분들은 사실 제 거는 좀 오래된 거예요. 사실 요즘 인턴 분들을 어떻게 뽑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마지막 라운드만 참여하기 때문에 제가 했을 때는 이제 어, 리크루터나 리퍼럴을 받고 코딩 테스트를 받아요. 코딩 테스트를 끝내면 저는 언캠퍼스를 했기 때문에 언캠퍼스 라운드를 들어가요. 그래서 언캠퍼스에서 one behavior, one light technical을 봐요. 총 한 35분? 그래가지고 그게 패스되면 이제 마지막 라운드로 가는 중. Three rounds of technical interview and one behavioral. 이제 여기 세 개가 될 수 있게 네 개가 될 수 있긴 한데 이거는 제가 했을 때는 또 이제 코비드 전이라 날아가서 했죠. 레드먼드 가서 했었는데 요즘엔 다 벌추얼로 하더라고요. 그리고 세 개인가 네 개로 끝내고 그리고 요즘에는 비헤비어하고 테크니컬을 섞어서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테크니컬을 볼 때, 이 학생을 볼 때, 한 10분 정도까지 비헤비어를 보고, 그 다음에 30분, 35분 테크니컬 문제 하나 주고, 퀘션 받고, 해가지고 세 라운드에 테크니컬 믹스 with 비헤비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 풀타임이랑 비슷했죠. 풀타임은 마소가 특히나 이제 간단한 심플해요, 굉장히. 루팅 프로세스가. 리퍼럴이나 뭐 하이링 매니저한테 디렉트리 연락을 통해 가지고 된다면 거기서부터는 이제 스크리닝 인터뷰가 있습니다. 스크리닝 인터뷰는 똑같이 비헤이비어하고 라이트 테크니컬. 이제 라이트 테크니컬이라는 이유가 이거는 15분, 맥스 20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문제를 물어보질 않아요. 물어볼 수도 없고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4번에 걸쳐서 이거는 four rounds of behavioral and technical인데 거기서는 뭐 경력직들 경력직이면 이제 경력직일수록 시스템 디자인 더 들어가고 프로그래밍이 덜 들어가고 대신 이제 스위트 2나 시니어 그 정도면 뭐 프로그래밍 2개 아니면 프로그래밍 2개 정도 들어갈 거예요. 나머지는 시스템 디자인 들어갈 수. 어 그래가지고 four rounds of behavioral plus technical 말했다시피 15, 뭐 10분 15분 behavior 물어보고 나머지는 테크니컬로 채우는 거. 여기도 뭐 그렇게 어려운 거 물어보질 않아요. 오히려 이제 마소 같은 경우는 막 다이내믹 프로그래밍, 리버싱, 막 trees 막 그런 거 안 물어봐요. 제가 아는 건 제가 봤을 때는 안 물어봐서 그냥 리드 코드 미디엄 조금 어려운 미디엄 정도까지 보는 것 같아요. 시니어까지는. 근데 이제 사실 리드 코드보다 이제 추가되는 게 경력직에서는 이제 시니어 분들은 시스템 디자인이죠. 시스템 디자인은 준비하는 거를 좋아하는 거 좋은 것 같고 근데 그거를 어떻게 준비하냐는 그건 또 다른 이야기가 될 것 같아서 안 넣었습니다. 어, 사실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그리고 간단한 게 오히려 하기가 어려워요. 저는 사실 운이 엄청 좋았습니다. 어, 제가 대학 때 굉장히 엄청난 엔지니어를 만나서 멘토로 삼아서 많은 걸 가르쳐 주셨죠. 리크루팅에서부터 코딩을 어떻게 해야 될지 다 가르쳐 줬기 때문에 혼자서 이렇게 뭔가를 내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어차피 사람은 혼자 끝까지 못 가요. 이제 같이 좀 배우거나 배우면 이제 훨씬 더 빨리 갈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습니다. 이거는 사실 안 넣어도 되는데, 다른 분들이 그 메타코드 분들에서 말해드릴 거라. 저는 이제 메타코드 전에 코칭을 많이 좀 했어요. 학생분들도 뭐 연락 오면 많이 도와드렸고. 그래서 돈도 받긴 했는데, 사실 돈도 그렇게 돈 때문에 한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워낙 대학 때 멘토분한테 많이 도움을 받아서, 거의 이제 다른 분들한테 그 똑같은 가르침을 이제 스프레드 하는 게 거의 partially 제 의무라고 생각을 해서 많은 분들을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코딩을 많이 해가지고 인터뷰 잘 통과하면 이제 아이디어 케이스인데 이게 통하냐는 분들이 뭐 제가 운이 좋았냐 물어본 분들이 꽤 있어서 이게 꽤 잘 돼요. 어려운 만큼 꽤 잘 됩니다. 심플하고 어려운 만큼 꽤 잘 돼요. 왜냐면 저도 됐고 제 주변에서도 많이 됐어요. 어, 제 주변에서는 다 빅텍 갔어요. 제가 도와드린 분들. 그리고 가장 큰 이제 example은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 2학년인 친구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2학년 편입학생이었는데 자바랑 자바스크립트랑 구분 못했어요. 생초죠. 근데 이제 거기서부터 끌어올려서 3학년 때는 인턴십 몇 개도 많이 받고 풀타임도 많이 받고 하지만 얘는 미국인이라서 근데 지금 우버 갔다가 구글 갔다가 지금 이제 제미나이라는 구글의 챗GPT라는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거기서 테크리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되기는 돼요. 말씀드리면 힘들긴 힘든데 되기는 합니다. 일단 거기서 저는 제 프레젠테이션 마칠 것 같고요. 네. 그러면은 그 제가 선생님 그 Q&A 저거 PPT 보면서 학생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수 있는 질문을 한 10개 넘게 했거든요. 그래서 아, 예. 채팅방을 좀 읽어주시고 제가 남겨드린 다른 분들이 궁금해하실 수 있는 질문 외에 다른 분들도 밑에다가 계속 그 질문 타이핑 남겨주시면 선생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실 거고요. 특히 그 지금 그 Q&A 선생님 여기 채팅방 보이시죠? 네네, 채팅 보고 있습니다. 채팅방에서 질문은 그래도 한 번씩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질문을 해주신 분 성함을 따로 언급하실 필요는 없고, 뭐 예를 들면 제가 처음에 남겼을 때 학부 때 반드시 들어야 되는 CS 과목이 있나요? 뭐 컴퓨터 사이언스 과목이 있나요? 뭐 이런 것처럼 제목 읽어주시고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아까 네. 그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제가 초빙하는 선생님들 연봉이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아요. 그래서 뭐 그거에 맞게끔 막 프로그램 짜고 이러려면은 정말 말도 안 되게 비싸지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선생님한테 대해서 저희가 최소한의 그런 활동 부분만 하면서 여러분들 좀 도움 드리려고
저희 아까 그 이러한 선생님들 한 10분 이상 계신 그 프로그램에 대한 신청 링크도 제가 그 링크를 이따가 그 단톡방에, 여기 단톡방이 아니라 여기 DM 방이 있는 곳에다가 제가 남길 테니까요. 같이 좀 보시고 마크쌤이나 다른 분들한테 이후에 추가로 필요하신 1대1 뭐 길라잡이가 또 있다고 하면 연락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선생님 요거 질문 이제 읽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예, 한국 때 반드시 들어야 하는 CS 과목이 있나요? 어, 저는 사실 좋은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어, 저는 이제 창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업을 잘 많이 못 갔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이제 CS 수업들은 다 듣긴 했죠. 오히려 CS 수업을 많이 듣긴 했는데, CS하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은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어느 쪽으로 가고 싶으냐에 따라 달라서 앤서가 달라지는데, 이제 하고 싶은 쪽이 이제 앱 디벨로퍼나 웹 디벨로퍼다. 그러면 CS 과목 꼭 들어야 되는 거 없어요. 사실 들어야 되는 거 뭐 데이터 스트럭처즈 나오고 근데 그거는 솔직히 자습하는 게 훨씬 빠릅니다. 그저 그렇게 어려운 것 과목도 아니고요. 대신 내가 PhD 하고 싶다. 막 디스트리뷰트 시스템 하고 싶다. 아니면 뭐 머신 러닝 하고 싶다. 그런 건 수업 봐야죠. 어, 그러니까 이제 좀 자습하기 어려운 거. 예를 들면 그러면 반드시 들어가는 것보다 추천하는 게 이제 컴파일러 자습하기 굉장히 어렵고요. 오퍼레이팅 시스템 자습하기 굉장히 어렵고요. 머신러닝 수학 쪽이랑 막 formal verification 그것도 자습하기 꽤 어렵습니다. 어, 사실 그 정도면 된 것 같은데. 그거 말고는 그냥 자습해도 되실 것 같아요. 창업 경험이 있다면 인턴을 어필 충분합니다. 창업 경험이 있는 사람이 좀 이상한 거예요. 저는 이제 약간, 저는 사실 인턴으로 1학년 때 인턴도 했고, 2학년 때 인턴할 기회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인터뷰를 망쳤죠. 인터뷰도 한 네다섯 개 오긴 했는데, 그때 제가 준비를 잘 했더라면 아마 붙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저는 그때 약간, 반골 기질이 좀 강해서, 만약 너희들이 나를 안 뽑는다면 내가 회사를 만들겠다라는 아주 반항한 기질을 가지고 있어서 좀 힘든 길로 갔죠. 근데 인턴으로 어필해도 충분합니다. 인턴 너무 좋아요. 2학년 때 인턴한 친구들 굉장히 좋습니다. 어, 평소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학부 때 어떤 노력을 추가로 할 수 있을까요? 코딩, 코딩 쪽 말하시는 거죠? 어,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너무 좀 진부하죠. 사실 코딩을 어떻게 잘해요? 아니면 코딩 문제 해결을 어떻게 잘해요? 그러면 코딩을 많이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뭐, 어떻게 딱히 해야 늘 말씀이 없네요. 코딩 많이 하면 코딩 잘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근데 그래서 요즘에는 코딩 많이 안 해서 코딩 못해요. 마이크로소프트 말고 미국 스타트업 취업하는 과정 동일한가요? 동일하지 않습니다. 미국 스타트업은 굉장히 레네게이드해요. 어, 마소 같은 경우는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코딩 인터뷰에 엠퍼시스를 많이 둬요. 근데 이제 스타트업들은 아니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만큼은 이제 저희는 잡 포스팅 하나 올라가면 하루에 그냥 몇천 개씩 와요. 어플리컨트가. 근데 스타트업은 하나, 포스팅 하나 올린다고 몇천 개 올 리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할 수 있는 디테일한 네트워킹도 가능하고 코파운더랑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조금 더 이제 퍼스널라이제이션이 가능하다는 거죠.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나 인터뷰 프로세스. 그거 거기서 사실 스타트업 취업하는 게 오히려 조금 더 어, 지금 시장에서는 더 쉬울 수도 있어요. 미국에서 CS 전공은 아니고 아래 전공들도 수입 취업이 괜찮을까요? 아니라도 미국 작은 스타트업은 다른 전공에 취업할 때 괜찮을까요? 전기전자공학과 이게 그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인가요? 네, 맞아요.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 굉장히 좋죠. 통계, 인포메이션 시스템은 아니고 데이터 사이언스, 산업공학과가 인더스트리 엔지니어링인 것 같고 바이오 인포메틱스, 오 이것도 메이저. 어 사실 이건 잘 모르겠네요. 사실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은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 이제 거의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이 가능하다면 이제 인베디드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제 불변의 법칙은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걸 하면 취업하기 쉬워집니다. 인베디드나 커널이나 뭐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게 있어요. 보안. 저도 사실 그렇게 해가 취업을 했고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걸 하시면
찬스가 좋아져요. 통계, 데이터 사이언스, 바이오인포메틱스, 산업공학과 뭐 사실 이 전공을 하신 분들한테 얘기를 하기 미안한데 이건 조금 메이저예요. 마이너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약간 좀 굉장히 마이너한 쪽으로 가면 어쩔 수 없이 서플라이가 줄어들기 때문에 거기서 경쟁을 할 수 있는데 바이오 인포메틱스, 통계, 뭐 인포메이션 시스템, 데이터 사이언스 요즘 너무 많아요. 그래서 메이저 해가지고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작은 스타트업은 사실 전공보다 그 사람이 코딩을 잘하느냐 거기에 더 중요한 거라서 면접관으로 계실 때 어떤 점을 가장 중점적으로 보셨나요? 이거는 제 팀이랑 굉장히 관련이 많아서 어, grain of salt, 아니, 제 바이어스를 아시고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리서치 팀이랑 굉장히 민첩하게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주요 업무는 리서치 페이퍼를 쓴 아이디어를 프로덕타이즈 하는 거예요. 애저 안에서.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는 어, 문제가 잘 주어지지 않았을 때, 아니 문제가 잘 정의되지 않았을 때, 옳은 어, can that person ask the right questions and navigate abstracts or unknowns? 이게 두 개가 가장 중요해요. 한글로 하면 이제 좋은 질문을 많이 할 수 있는. 저희는 이제 많이 그 인스트럭션을 주어줄 수가 없어요. 저희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엔 이제 거의 로드네스로 가서 너희들이 알아서 길을 찾아라 하기 때문에 저는 그걸 가장 중점적으로 봅니다. 근데 다른 분들은 아닐 수도 있어요. 미국 대가 아니더라도 미국에서도 미국 IT 회사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니더라도 신입 취업이 가능한가요? 경력자만 가능한가요? 어,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가장 확실한 거는 저는 이제 해외대에서 취직을 하고 미국에서 미국 캠퍼스를 가기 때문에 어, 그게 제가 봤을 때 가장 쉬워요. 근데 다른 데에서 신입 취업도 가능할 것 같아요. 요즘에는. 왜냐면 이제 사실 미국에서 저희 올 트렌드는 이제 미국 디벨로퍼들이 너무 비싸다. 그래서 다른 데서 뽑는 주의거든요. 제 월급만 해도 이제 프라그라는 곳에서 작은 부서를 만들고 있고 그래가지고 신입 취업 가능할 것 같아요. 영주시하면 더 쉽겠죠. 한국에서 미국 IT 기업 마이크로소프트 오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아무래도 경력직 분들이 많아요. 어, 근데 제가 자세히 말을 해보신 케이스가 많이 없어가지고 이건 답을 잘 못 드리겠네요. 최근 보시기에 팬과 스타트업 채용 시장 어떤가요? 스타트업 채용 시장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팬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왜냐면 이제 레이오프도 많고, 헤드카운트가 이제 슬슬 열렸어요. 열리긴 열렸는데, 좋은 어플리컨트가 너무 많아요. 저희가 막 시니어 뽑는데, 프린시펄 정도 되는 분들이 시니어 막 어플라이 하시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안 뽑히는 경우가 많죠. 그래가지고 잡마켓 힘들어요. 학부 때 학점도 취업할 때 중요할까요? 미국에서는 안 중요합니다. 어, 중요한 데가 딱 몇 군데 있어요. PhD 아니면 이 퀀트 그쪽 막 로우 레이턴시 트레이딩이나 뭐 헤지 펀드나 그쪽을 갔을 때 거기는 이제 물어보죠. 학점. 어, 학교 수업에서 수업까지 포플로 되는 건 별로 하고 창업이 아니면 어떻게 프로젝트를 냈습니다. 꼭 프로젝트가 창업이 아닐 수도 있죠. 그냥 자기가 원하는 프로젝트를 옆에서 그냥 쪼물딱쪼물딱 만들어주셔도 그것도 프로젝트이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대학에 나왔고 한국에는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미국에 IT를 건너가고 싶은데 비자 문제 같은 방향성을 잘 못 잡고 있어요. 그건 줄수 방향성은 방향성은 모르고 이게 프로세스를 알려줄 수 있어요. 굉장히 쉬운 거는 이제 미국에서는 H1B가 있고 그린카드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인플로이먼트 베이스는 H1B를 가지고 오는 게 가장 좋고 회사 입장에서는. 근데 H1B가 없다. 지금 한국에서 일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H1B나 그린카드를 프로세스를 시작하기 전부터 이제 회사를 다녀야 되는데 얘네들이 어떻게 하냐 그러면 L1 비자라고 캐나다나 어, 캐나다를 가장 많이 보내는 것 같아요. 캐나다나 런던까지 보내는 것도 봤거든요. 근데 캐나다를 요즘 많이 가더라고요. L1 비자로 그냥 만약 취직이 된다면 L1 비자로 캐나다에서 1년 정도 있다가 이제 미국으로 넘어오는 게 케이스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미국 스타트업에 취입해도 향후 영주권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힘듭니다. 어, 스타트업은 이게 영주권을 얻으려면 EB1, EB2, EB3 케이스가 있는데요. EB를 하려면 employment base만 그 immigration 하려면 그 회사에서 펀딩을 해줘야 돼요. 아니면 자기 자신이 이제 러어를 고용해가지고 하거나. 어, 스타트업에 취업을 해서 스타트업에서 그린카드 받는 건 힘들어요, 솔직히. 하지만 스타트업에 취업을 해서 그 경험을 가지고 대기업을 갈 수 있죠. 거기서 이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죠. 비자 때문에 한국에서 미국 탑기업을 어려워할 수 있는데, 미국이 아닌 다른 해외, 미국 해지 그마다 미국 가능한 거예요. 비자 문제 해줄 수 있어요. 사실 비자 문제는 저희 입장에서는 똑같아요. 대기업에서는. 어, 어차피 L1으로 다 가실 거예요. 미국에서 다른 지사에서 오든 여기서 오든 다 L1으로 오는데 사실 지사에 갔다가 여기 들어오는 더 쉽죠. 왜냐면 인터널 트랜스퍼니까. 나서 같은 경우에는 뭐 팀 분위기마다 다른데 저희 올그는 그냥 매니저랑 얘기를 하면 어 상대팀 매니저랑 저희 팀 매니저랑 얘기를 하면 이제 그냥 인터뷰 안 보고 그냥 트랜스퍼 가능합니다. 그런 경우라서 굉장히 플렉스블하죠. 대신 이제 비자 문제가 걸려 있다. 그럼 조금 뭐 HR 인볼브 해가지고 얘기를 할 텐데 뭐 L1 줘가지고 뭐 그린카드 프로세스 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한국 대학 나고 미국 석사 졸업하시고 미국 IT 취업하는 케이스 많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사실 석사를 가는 게 미국 만약 그 석사가 맞으니까 학사가 actually 학사만 졸업하시고 취업을 하는 케이스가 가장 많아요. 근데 학사를 끝내고 취업을 못했다. 그러면 미국 석사를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실 인도에서 미국 석사를 이제 여기 와서 인턴십 하나 하고 풀타임 하려는 취지로 많이 와요. 어차피 거의 막 취직 석사죠. 보시면 어, 가장 흔합니다. 미국 석사 나오고 IT 겹쳐 취직하는 거. 인맥이 중요하시다고 강조해 한국 대학을 졸업하고 간호 실습생에는 네트워킹 전략 어떻게 세우시는 건지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김동환님이 물어보셨네요. 어, 네트워킹 전략을 어떻게 쌓냐면 사실 네트워킹을 할 때 내가 이 사람한테 어떤 value provide를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 힘들어요. 왜냐면 이제 뭐 상대적으로 뭐 이미 신입 포지션을 한다고 하시면 신입이신데 이미 거기서 일을 하고 계신 분들한테 어떤 밸류를 프로바이드 수 있냐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지금 어떤 밸류 프로바이드 할 수 있을까 그런 것보다 사실 네트워킹을 그 링크드인을 통해서 코드 메시지를 많이 하면 이미 답장을 해주는 사람들은 도와주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잘 붙잡아서 그 사람들한테 성취감을 얻게 해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전화를 해서 그 사람들이 이 얘기를 꼭 자기들이 업적을 얘기를 하게 만들어요. 아, 정말 대단하시네요. 한 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한테 어드바이스를 들어요. 그럼 그 어드바이스를 동원님이 실천을 해요. 그래서 그 미팅을 콜해서 제가 오늘 액션을 피드백을 이렇게 받았고 저는 이거를 실천해서 3개월이나 6개월이나 꼭 다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트러스트를 빌드 해야 돼요. 그래서 동환님이 내가 이 어드바이스 받고 어 자기가 이 고al 세팅 한다 하면 하는 사람이구나. 그러면 저희는 신입을 뽑을 때 굉장히 좋은 그 behavior trait가 벌써 두 개가 보이는 거예요. 믿을 수 있고 두 번째 coachability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치면 배울 수 있다. 라는 그 트레이트가 보이는 거기 때문에 신입분들한테는 저는 이걸 굉장히 추천합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네트워킹 전략 좀 이제 가서 대학 막 1, 2년 일하신 분들 말고 조금 이제 하이링 매니저한테 디렉트리 꽂아줄 수 있는 사람이나 하이링 매니저나 그런 사람들한테 네트워킹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 혹시 이력서에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어떤 문제점에 대한 솔루션이 되셨는데 학부 수준에서 어떤 솔루션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 학부 수준에서 어떤 솔루션? 어,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학부 수준에서 어떤 솔루션? 학부 수준이 그렇게 낮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학부에서 배운 거를 프로젝트 쓸 때 쓰지 않잖아요. 뭐, 말만 해봐도 이제, 말을 해보면 이제 뭐 앱을 만들거나
뭐 웹사이트를 만들거나 그거 만드는데 학부에서 배우는 거 어디다 이제 쓰시지 않잖아요. 이제. 어, 그러니까 이제 학부 수준에서 어떤 솔루션을 가질 수 있을까 보다 이제 어떤 문제점을 찾고 그게 왜 문제점인지 파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그냥 쇼케이스 할 수 있는 것만 잡으시면 그것만 디스플레이 하셔도 굉장한 거예요. 그게 이게 그 사업이나 회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거든요. 이제 이거를 파악을 잘하면 돈을 잘 벌어요. 사장님 입장에서는 돈 잘 벌어주는 엔지니어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죠. 어, 그래서 학부 수준에 막 리밋돼 있다고 느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뭐 어차피 뭐 테크니컬 디피컬티를 저희가 보는 게 아니라 problem solving acumen을 보는 거기 때문에 IT 직무 중에 백엔드를 선택하신 아까 백엔드 종사하실 건가요? 어, 백엔드가 선택한 이유가 제가 그 디자인 센스가 없어요. 그래서 프론트도 해봤어요. 제가 사실 창업을 2번 했다고 했잖아요. 제가 다 만들었습니다. 프론트하고 백, 뭐 인프라스트럭처 다 했는데 저는 이제 시스템이나 보안 쪽으로 길을 틀었어요. 왜냐면 이제 거기 쪽으로 한 사람이 없거든요. 관심이 없어하고 좀 지루해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얘네들이 미국 애들이 이걸 싫어하는구나. 그럼 나는 이거 그린카드 받을 때 유용하겠다. 그래가지고 선택을 한 건데 사실 지금 백엔드라고 하기도 저는 애매해요. 저는 리서치 쪽이기 때문에 리서치에서 이제 애저 쪽을 이제 건드린 거기 때문에 어 제가 만약 내가 PM을 가고 싶다, 데이터 사이언스를 가고 싶다 그런 느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업종에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고요. 대학원 저는 안 갈 생각입니다. 왜냐면 저는 제 소신이긴 하지만 대학원에서 배울 건 없어요. 제가 만약 박사를 하고 싶다. 그러면 가겠죠. 사실 박사 할까 생각도 많이 했어요. 이런 리서치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근데 이제 사실 대학원 진학을 가면 제가 만약 로보틱스로 가고 싶다. 아니면 조금 프로그램 쪽에서도 조금 섹터를 바꾸고 싶다. 그러면 대학원 생각해 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풀타임으로 가지 않고 파트타임으로 가겠죠. 자신의 경력에 낮춰서 지원한 경우도 있나요? 있죠. 말했다시피 프린시펄 분들이 시니어 자리를 지원하는데 그러면 솔직히 저희가 안 뽑아요. 못 뽑아요. 왜냐면 이제 그분들 it doesn't do right to them. 무슨 뜻이냐면 이제 프린시펄 분 실력이 시니어 분에 오시면 그분도 행복하지 않고 저희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 사람은 이제 프린시펄 레벨의 일을 계속 할 건데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거는 시니어 레벨이고 그리고 이제 저희는 시니어가 잘한다고 프린시펄로 막 프로모가 안 돼요. 프린시펄 정도는 이제 시니어가 터미널 포지션이라서 프린시펄을 우리의 팀에 넣고 싶다. 그럼 이제 비즈니스 저스티피케이션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힘듭니다. 포지션 맞는 거에 지원하시는 게 가장 어, 좋아요. 해외 취업 준비생들이 읽으면 좋은 책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저 잘 모르겠습니다. 어, 네, 잘 모르겠습니다. 책을 잘 많이 안 읽어서 어, 네, 책을 제가 안 읽어요. 코딩을 하거나 리서치 페이퍼나 그런 거는 읽을 수 있는데 인턴 대신 학부 연구 생활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학부 연수는 굉장히 좋습니다. 리서치도 페이퍼를 더 페이퍼를 이제 퍼블리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좋아요. 랩도 사실 PhD가 굉장히 능력 있는 PhD라 코딩도 잘하고 그러면 배울 점도 많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비즈니스 아큐멘이나 내가 이런 프로블럼 서빙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려면 다른 프로젝트를 넣으시거나 하시겠죠. 근데 이제 인턴도 좋지만 연구생도 괜찮아요.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없는 것보다 낫죠. 대신 되도록이면 인턴이 하는 게 나아요. 인더스트리 쪽으로 가려면 인더스트리 익스피리언스가 있는 게 좋고 또 인턴 익스피리언스가 있으면 리턴 오프가 나오는 게 좋기 때문에 인턴을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죠. 영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여기는 석사가 1년이라 미국에서 인정을 덜 해준다고 들어서요. 혹시 그런 추세인가요? 미국에서 석사를 하는 어차피 미국에서 석사를 안 그리고 쳐줘요. 죄송한데 어, 그 예. 저희가 어차피 컷 편집은 해야 되는데 그 이름은 안 읽고 그냥 질문만 읽어주세요. 저희가 컷 예. 편집해야 돼서. 네. 알겠습니다. 영국에서 예. 어차피 미국에서는 석사를 취급을 안 합니다. 어, 취급을 안 하는 얘기가 석사를 하고 오든 석사를 하고 오든 상관을 안 써요. 그래서 그렇게 메리트는 없는 것 같아요.
어, 미국에서 취업하고 싶으면 미국에 석사하는 게 좋긴 좋죠. 왜냐면 이제 미국에 석사하시면 미국에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미국에 있으면 로컬 컴포넌트들한테 오히려 더 어트랙티브 해요. 거기는 이제 아 내가 아는 애가 거기 그 대학원 나왔다. 그 대학원 나왔다. 그러면 이제 또 이제 네트워킹 하기도 쉬워지고 커넥션 폼 하기도 더 쉽죠. 오, 다 됐네요. 오, 너무 빨리 하신 거 아닌가? 어, 질문 다 한 것 같습니다. 다 안쓰였어요. 네, 그러면은 아마 질문 뭐 저희가 마감하는 동안 한두 분 정도 더 남겨주시면은 그 답변을 좀 하는 걸로 하고요. 아까 그 멘토님 얘기하신 것처럼 진짜 어떤 사람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뭐 링크드인을 통해서 여러 현직자분들께 연락을 하시는 것도 전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 인맥도 자기 능력이라고 했는데 이게 우리나라보다 해외에서 그게 더 영향력이 많은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FANG랑 다른 이제 미국 탑 스타트업들 지금 다 연락을 해보면 확실히 또 마크 쌤 혹은 이렇게 좀 네트워킹을 잘 활용하신 선생님들이 다 취업을 하신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안 되셔서 이제 저희한테 먼저 개인적으로 연락 오신 분들 보면 그런 네트워킹에 대한 노력을 아예 안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는 그게 별로 안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해외 쪽에 할 때는 레퍼런스도 아마 그게 중요하고 구글 같은 경우에도 할 때 그래서 그런 레퍼런스를 해야 되지 않나요? 마크쌤 있으면 좋잖아요. 네, 있으면 좋죠. 네. 사실 이제 경력직이면 아, 레퍼런스는 무조건 봅니다. 네. 네, 그래서 레퍼런스가 대부분이라서. 구글 같은 데 할 때도 이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저희가 특강을 할 때도 저희 멘토님이 해서 했던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또 추가적으로 뭐 저희 메타코드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노력을 아마 하셔서 하면은 충분히 좀 좋은 결과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여기 그 다음에 8월 다음 특강은 8월 4일인데요. 8월 4일에는 미국 신입대 10곳 정도 합격을 하시고 스타트업도 다 합격을 하신 좀 선생님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도 취업 멘토링이나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정말 활발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업계와 그 네트워킹이 좀 있는 분들은 그분을 다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 8월 4일에는 뭐 미국 탑 기업도 있지만 그런 스타트업들, 미국 스타트업을 어떻게 취업할 수 있는지에 대한 현실적인 조언도 좀 많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개인적으로 또 메시지를 남겨놓긴 했는데요. 그 마크 선생님뿐만 아니라 이런 실리콘밸리에 계신 뭐 신입이나 혹은 이직이나 1대1로 취업 길라잡이 필요하시면 해당 링크 통해서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마크 선생님은 마크 선생님 케이스에 맞는 학생으로 저희가 할 거고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선생님들이 10명에서 20명 정도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예 한국에서 가신 케이스 그리고 심지어 제가 봤던 케이스 중에 어떤 분은 한국에서도 완전히 지방대예요. 한국에서 완전히 지방대이신데 여기 있는 동안 저는 이제 사실 미국의 타겟 스쿨만 이렇게 좋은 회사를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타겟 스쿨도 심지어 아닌 미국의 작은 그런 곳으로 트랜스퍼를 하시고 정말 학교는 저도 이름을 못 들어봤는데 그곳 통해서 제가 이렇게 얘기한 뭐 이런 마소나 혹은 구글이나 이런 데 들어가신 분도 계세요. 그래서 그분은 한국에서 해당 지역에 거의 영웅처럼 해서 그 지역에서 아예 그냥 도시에서 막 멘토님으로 모셔서 특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도 제가 섭외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분도 섭외를 해놨기 때문에 정말 그 이 특강을 보시는 여러분들의 케이스에 맞는 선임으로 저희가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한 번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예 토탈로 해서 이 미국 같은 경우 선생님이 아까 말씀 안 하셨지만 7월, 8월이 완전 시즌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희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이 많이 오고 있던 것도 특강을 한 이유가 이거거든요. 7, 8월 하는 게. 그래서 이때도 있고 그럼 1월, 6월에는 내가 뭘 해야 되며 합격하고 나서는 뭘 해야 되는지 이게 시즌별로 행동이 다 달라요. 그리고 다음 주에 하시는 분은 또 내고가 되게 중요하다 그런 말씀하시거든요. 네고세이션.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 내고만 그래서 저는 자꾸 내고만 얘기하시길래 뭐지? 난 처음에 그랬어요. 그래서 뭐 당근마켓 내고인가 뭐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얘기했는데 아니에요, 대표님. 미국은 내고가 정말 정말 중요해요. 취업하는 것 이상으로. 그래서 마크 선생님도 열심히 끄덕이시는데 그분은 아마 또 내고에 대한 특강도 엄청 크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하는 게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어차피 당장 미국에 취업하는 거 아니고 뭐 나는 전혀 상관없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제가 20살 때도 마찬가지고 저에 관련된 영상은 한국의 뭐 휴먼 스토리라는 유튜브 100만 채널에 제가 인터뷰한 영상이 있어요. 거기도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러니까 5년 저는 그때부터 3년, 5년, 10년, 15년, 20년 뒤에 계획을 다 세웠거든요. 그리고 그때 세웠던 계획보다
뭐 저를 메타코드로만 알고 계실 수도 있지만 제가 다른 또 비즈니스들로 알려진 게 좀 있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성장하는 부분들도 있어서 여러분들은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하신 분들이 되실 거기 때문에 꼭 메타코드와 함께 하는 게 아니다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어떤 꿈이든 좀 꾸셨으면 좋겠고 남들이 안 된다, 뭐 안 된다 이런 생각에 별로 굽히지 마시고 개인적으로 계속 컨택하시고 연락을 하셔서 원하시는 바를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성인이 돼서는 네, 고등학교 때야 성적이 뭐 4, 5등급이면 갈 수 있는 학교가 정해져 있는데 20살 이상부터는 정해진 건 없다고 봐요. 그냥 본인이 어떤 노력을 하고 본인이 어떻게끔 마크 선생님 또 너무 천재의 느낌이 나시는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천재가 아니었지만 저 완전 노력으로 온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충분히 잘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메타코드 사이트에 가시면 커뮤니티 후기 남겨주신 분에 한해서 저희가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쿠폰도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이트 가셔서 다른 분들 후기 남긴 거 보시고 참고해서 작성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주말 동안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네.